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 마라. 신사임당이 말하는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집안의 주인이 된 비결.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원래 며느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한숨을 쉬고 눈을 흘기고 말끝마다 무시하는데도 그냥 꾹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도 며느리는 있었고 시어머니는 있었고 무시와 서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여인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 마라. 참음과 인내는 다르다. 참음은 너를 지우는 것이고 인내는 너를 키우는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5만원권 지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 현모양처의 상징이라고만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신사임당은 그 시대의 어떤 남자보다도 강했고 어떤 선비보다도 지혜로웠으며 어떤 권력자보다도 영리하게 자기 삶을 설계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사임당의 삶과 지혜를 빌려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 보일 겁니다. 아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일망 무시당하는 며느리 은혜의 이야기.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박은혜 씨. 올해로 결혼한 지 꼭 18년이 되었습니다. 은혜 씨는 지방의 작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남편 집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최 씨는 유독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들만 셋을 키운 집안의 맏며느리로 은혜 씨가 들어온 첫날부터 최 씨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다. 물론 입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무서운 건 태도입니다. 밥상을 차려도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청소를 해도 여기 구석은 왜 이렇게 닦았어? 명절 준비를 해도 친정에서 이렇게 배웠어? 은혜 씨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 다음엔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냥 사라지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둘 생기고 남편은 바빠지고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명절 때면 시누이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고 손주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깎아내렸습니다. 엄마가 왜 저래? 아이들이 물을 때 은혜씨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은혜씨는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였는데 친구가 은혜씨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너 많이 지워졌다. 지워졌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찌를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은혜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나는 누구였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날 밤 은혜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스마트폰을 들어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신사임당 명언. 이막 신사임당은 어떤 여자였는가? 신사임당 1504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사임당을 단순히 율곡이이의 어머니로 기억하십니다. 혹은 지폐 속 얌전한 여인으로. 하지만 그것은 신사임당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그림을 그렸고 글씨를 썼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당대의 선비들이 그녀의 작품 앞에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 설 수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조선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원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만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벼슬도 변변찮았고 생활력도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시어머니, 즉 남편의 어머니는 며느리 신사임당에게 늘 서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며느리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눈에 신사임당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집안일도 잘하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는데 그 탁월함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잘나면 나는 뭐가 되나? 이 심리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자기를 지우는 참음이 아니라 자기를 키우는 인내였습니다. 산막 참음과 인내는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참음과 인내입니다. 참음은 무엇인가요? 참음은 자신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덮어두고 내가 가진 것을 감추는 행위입니다. 참음은 나를 작게 만듭니다. 참음은 나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참음이 쌓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 은혜 씨가 18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이 참음이었습니다. 그럼 인내는 무엇인가요? 인내는 자신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이 납니다. 신사임당은 인내한 사랑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싫은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참음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조각합니다. 인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조각합니다. 그 차이가 18년 후, 3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막 신사임당이 말하는 첫 번째 비결. 너의 이름을 지키라. 신사임당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녀가 자기 이름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호를 새겼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술가의 자존심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있는 사람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배경처럼 취급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은희 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은혜 씨는 자신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어머니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친구의 눈에도 결국 자신의 눈에도 지워진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신사임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를 잊으면 세상도 너를 잊는다. 내 이름을 지켜라.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라.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그것이 너라는 존재의 증거다. 은혜 씨는 그날 이후 작은 것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뜨개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그만뒀던 것이었는데 다시 꺼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혼자 실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은혜였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뜨개질을 좋아하는 박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막 신사임당이 말하는 두 번째 비결. 감정을 흘리지 말고 쌓아라. 많은 분들이 억울한 감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십니다. 하나는 터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꾹꾹 누르는 것입니다. 터뜨리면 후련할 것 같지만
대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꼭 누르면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자신이 망가집니다. 신사임당은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붓끝에 담았습니다. 서러우면 그 서러움을 시어로 녹였습니다. 답답하면 그 답답함을 자녀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작품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는 엄청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으려는 한 여인의 절박함이고 사라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며 자신을 증명하려는 치열함입니다. 그 감정들이 예술이 되었습니다. 그 예술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지폐 위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몸속에 쌓여서 여러분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억울함, 서러움, 분노, 외로움. 이것들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에너지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이 감정들이 여러분을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데려다 줍니다. 은혜 씨는 뜨개질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울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울면서 더 예쁜 것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손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전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쌓이지 않고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육막 신사임당이 말하는 세 번째 비결. 집안의 중심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권위를 얻으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지만 신사임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그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재정을 그녀보다 잘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그녀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찾아왔을 때 예의 바르게 응대하는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그녀에게 옮겨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실제로 이 집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두가 알게 되었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권위입니다. 필린 권위는 깨집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얻은 권위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씨도 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온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남편도 작은 시동생도 아무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은혜 씨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병원에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의사에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험 처리를 하고 집에 남은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은혜 씨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 한마디가 18년이 쌓아온 벽을 넘어뜨렸습니다. 칠막 신사임당이 말하는 네 번째 비결. 아이들은 너의 가장 긴 유산이다. 신사임당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사임당이 자녀 교육에 헌신한 것은 단순히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이 직접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탁월한 인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율곡이이를 키웠습니다. 율곡이이는 조선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곡이이는 평생 어머니 신사임당을 자신의 삶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신사임당은 아들의 명성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도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가장 긴 유산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자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를 무시해도 그 며느리가 키운 아이가 누구보다 훌륭하다면 말이 없어집니다. 은혜 씨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였나, 힘들고 지친 얼굴, 눈치 보는 모습, 그것만 보여줬던 건 아닐까? 그날부터 은혜 씨는 아이들 앞에서 달라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직 작아지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엄마, 자신감 있는 엄마, 무언가를 사랑하는 엄마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뜨개질이야? 응,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나도 가르쳐줘. 그 순간 은혜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팔막 신사임당이 말하는 5번째 비결, 때를 알아라. 신사임당의 삶에서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신사임당은 자신이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터뜨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에 말을 쏟아내면 내용은 맞더라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또 감정적으로 군해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신사임당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할 말이 있으면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상태일 때 가장 조용하고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조용한 말이 때로는 큰 소리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은혜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다시 아이들 앞에서 은혜 씨를 깎아내렸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씨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저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앞에서 제가 무시당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머니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 앞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 그리고 타이밍. 이것이 신사임당의 방식이었고 이제 은혜 씨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구막 집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 권력을 주는 것,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아닙니다. 진짜 집안의 주인은 그 집안의 공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분위기, 가족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신사임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었고 시어머니가 있었고 제약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진짜 공기를 만든 사람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율곡이이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가치관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신사임당의 힘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뜨개질을 하면서 자신을 찾았고 위기의 순간에 집안의 중심이 되었고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절해진 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 씨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은혜 씨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달라지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막 신사임당이 지금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사임당은 1551년 4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 마라.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다르다. 참음은 너를 지우고 인내는 너를 키운다. 내 이름을 잊지 마라. 내가 잘하는 것
하나를 지켜라.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억울한 감정을 흘려버리지 마라. 그 감정이 에너지다. 방향만 잡으면 그것이 너를 가장 멀리 데려간다. 집안에서 인정받으려면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라. 실력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교육이다. 그리고 때를 알아라. 조용하고 명확한 말이 큰 소리보다 훨씬 멀리 간다.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먼저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지 물어라.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워가면 세상도 너를 지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지키면 세상은 결국 너를 보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유메 씨처럼 오랫동안 자신을 지워온 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신사임당의 이야기에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나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은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그녀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제약이 그녀를 역사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키우는 재료가 되게 하십시오. 참음을 인내로 바꾸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지키십시오.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말해야 할 때 가장 조용하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신사임당이 500년 전에 보여준 비결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아낌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